올 들어 도내 일부 시외버스 노선들이 감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번 명절 전후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 문제 다뤄봅니다.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시외버스 노선 감축의 배경입니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로는 유기만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허현호 전주 MBC 취재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고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고 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전라북도 내 시외버스 노선들이 많이 운휴를 하거나 폐지가 되거나 그랬다는 거죠. 주로 어떤 노선들이 줄어들었습니까? 네, 한마디로 주로 이용 승객이 적은 농어촌 지역 노선들이 감회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노선을 짚자면 뭐 익산을 출발해서 김제 부안, 뭐 줄포 흥덕을 거쳐 고창까지 가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8회 운행하던 게 이제 2회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남원 출발해서 남원역, 뭐 순창 적성면, 순창읍까지 가던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1회 운영이 됐었는데 아예 폐지가 됐었고 노선들 들어보면 주로 농어촌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시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고령자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이 많으신 노인 어르신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제 병원 가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아무래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피해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자가용이 없는 이제 운전할 능력이 안 되거나 자가용을 가질 어떤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이 제일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저도 그 피해 당하신 분들 인터뷰는 봤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항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외버스 노선이 줄어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논조더라고요. 근데 그 근로기준법 개정,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랑 버스 노선 감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제목을 뽑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우선 지자체나 이런 데도 다 얘기하는 게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전기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으니까 그만큼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 단축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제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없다는 게 이거의 핵심의 지금 핑계예요. 근데 정말 운전기사가 없어서 축소를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는지 이거는 정말 팩트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도청 담당자분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관계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일자리 이렇게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버스 회사의 이야기를 도청이 대신해 준 거겠죠. 그러니까 버스 회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노동조합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가요? 이미 이제 노동조합도 많은 경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추천을 해도 이게 잘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에서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노동조합 조합원들한테 회사나 이런 데서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벽지 노선을 없앴대요라고 하면 헛웃음을 웃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원여객 같은 경우도 지자체 물류 과장은 그렇게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버스 노조 지회장 얘기는 벌써 7,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팩트가 좀 너무 다르고 또 하나는 이미 버스 인력 양성 사업에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 세금으로 양성 사업을 지금 꾸준히 해왔어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6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버스 인력 양성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을 없앴다? 이거는 사실 정말로 정확한 좀 진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이 계속 커져왔어요. 왜냐하면 뭐 음주 운전 문제도 있지만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몇 년 전이었죠. 그 영동고속도로 공평 터널 사건. 그래서 그 버스 기사분이 장기간으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어떤 노동을 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 기사분들이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17시간 정도 되고 이걸 연달아서 막 이틀씩 하기도 하고 근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버스 기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근무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1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라고 공고를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마치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책임을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거는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은 이미 세우고도 남았을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벽지 노선을 철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입장을 짐작해보면 일단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운전기사님들을 더 채용할 필요가 생긴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참에 이걸 계기로 내지는 핑계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 수익이 덜 났던 적자 났던 노선들을 폐지하고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을 강화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말하면 이 핑계로 적자 노선, 벽지 노선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되는데 회사는 그렇다 치고 회사가 자기들이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노선 감축이나 폐지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 버스 회사에서 시외버스 회사에서 이제 사업 계획 변경 인가라는 신청을 내면요. 그거를 이제 전북도 교통물류 도로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7일 안에 이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승객 수요 그리고 대체 노선 여부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교통물류 도로과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공개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협의 주체는 이제 버스 회사와 전라북도인 거잖아요. 담당 부서. 우리 지역 도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통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으로 통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2017년까지는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금이 됐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대략 보니까 총 합으로 보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되고 비수익 노선이 70억 정도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대략 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뭐냐? 도에서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 버스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명백하게 사실은 알려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이해해야 될 또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내용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딱 들어서는 알 수 없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도에서 명령을 내려서 시외버스가 무조건 운행을 하도록 하는 이제 노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외버스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벽지 노선은 시외버스 회사가 하기 싫어도 도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비수익 노선은 시외버스 회사가 하긴 하는데 적자가 나니까 보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벽지 노선도 그렇고 비수익 노선도 그렇고 하여튼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라북도와 같이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교통 오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농촌의 고령 인구화가 되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그래야 전라북도가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이 모이는 전북,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텐데 왜 오히려 그 전라북도가 벽지 노선을 스스로가 폐지하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쨌든 도에서 그 노선 감축에 대한 인가는 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도민들이 겪는 피해는 어떻게 보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사실 대체 노선과 승객 수요를 고려해서 이제 맞춰 나간 거고 이제까지 사실 매년 이제 노선 감축이 된 부분이 10회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42회 이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주 52시간 때문에 맞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도민들의 피해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대체 및 연계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체 노선에 대한 안내인 거죠. 이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또 이제 100원 택시 같은 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택시처럼 수용 응답형 교통,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수요에 맞춰서 그 교통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하겠다라는 게 이제 도 입장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안들은 지금 나온 문제는 아니죠. 과거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을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100원 택시도 있지만 아까 수요 응답형 교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DRT라고 이렇게 약자로 또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니. 어쨌든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버스를 호출하는 거죠? 네, 버스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택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행복 콜택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군산 남원을 제외한 12개 시군 382개 마을에서 지금 이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입니다. 행복 콜버스는 우리 지금 8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책 사업에도 이게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 국토부하고 이 농림부도 이 행복 콜버스 정책을 아마도 굉장히 좋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 시군당 3억 원씩 해갖고 지금 42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교부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가능하나 제가 볼 때 이러한 게 근본적인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감축이 되고 폐쇄가 되는 게 저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추세도 그렇고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확대돼야 되고 더 편리해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의 입장을 지금 계속 대변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이제 이게 매칭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절반이 국비이고 맞습니다. 절반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가 이 매칭을 지키지 않아서 2016년도에 5억이 넘는 예산이 깎였어요. 중앙에서. 그러면은 저희는 그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억 4,600만 원을 감액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도같이 교통 오지라는 곳은 열심히 노력해서 12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의 이 대중교통 정책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자꾸 노동자들의 뭐 52시간의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지금 책임을 몰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단축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 어려운 지점은 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예. 뭐 도의 입장은 아까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폐지된 노선은 폐지할 만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수요 응답형 교통 부분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위원장님은 이제 계속 지금 여기 지적되는 부분이 뭐 버스 회사도 그렇지만 또 행정의 투명성, 회사 경영의 투명성 두 가지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도 이런 관련해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요금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게 이제 정보 공개가 거부당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도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사실 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 접수하고 2주 만에 그냥 노선이 폐지됐어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은 사전 안내도 못 받고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심각한 이 운영에 대한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이 아주 단적으로 이번에도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서 네. 기사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적자 노선 감축이나 폐지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전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기사님들의 입장은 어떠하며 네. 실제로 좀 근무 환경이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전북고속이나 이제 호남고속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 근무 시간은 10시간, 휴게 시간 2시간으로 이렇게 근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장에 평균적으로 나가 있는 시간은 14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운전하는 시간만 10시간이고 예.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 운전 대기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시간으로 줄어든 그런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네.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아직 52시간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꼼수로 어쨌거나 그냥 메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52시간에 대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이렇게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도나 네. 버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마음이 제가 좀 불편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네. 아니 주 52시간 근무제는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것은 맞는데 네. 어떤 노사정 합의로 네. 올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네. 버스 회사는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그것 때문에 노선 감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에 이제 8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 한 16시간, 18시간씩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를 하루 10시간으로 줄이려면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도의 논리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하거나 예. 더 차를 배차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놓고 그 16시간, 18시간씩 일한 거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벽지 노선이나 적자 노선 먼저 우선 이렇게 좀 감축하는. 근데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버스 운전을 해서 나의 생활이 유지되고 적정한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열악하지 않은 근무 조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버스 기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시민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전라북도는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행정 지원이나 아니면 버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조건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고 이런 협의를 할 땐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는 버스 기사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이 어려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이 버스 문제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대안조차도 저는 굉장히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8일 얼마 전이죠. 이런 사안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바로 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목이 뭔군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강화 대책이에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자, 무엇을 하자는 건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100원 택시,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맞춤형 교통 서비스 지원을 해주겠다. 자, 그리고 운전 인력 부족과는 관련지어서 군 인력을 갖다가 이제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아마도 운전 인력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인력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조사를 해보니 안 됐어요.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그렇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거니?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되면 일자리를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최대 80만 원, 기존 근로자 인건비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봉책 중에 미봉책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뭐 강원도 제가 무슨 보니까 경남 다른 MBC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 구인난 또 내지는 시외버스 노선 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이런 걸 겪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지역이 참고할 만한 주목할 만한 다른 지역 사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우선은 가장 이제 군 단위에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버스 완전 공영제더라고요. 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 고흥군이나 신안군이 이미 2014년부터 공영제를 해왔고 그 한겨레에서 나온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공영제 했더니 요금도 싸고 노선도 늘고 참 편해졌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하게 이제 이거는 좀 세세하게 다루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에서 한 대당 운송 원가를 뽑는 것과 공영제를 했을 때 한 대당 운송 원가를 뽑는 게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신안군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 사장 전무 임원들에게 나가는 고액 월급이 사라지고 차량 수리도 지역에서 정비업체를 맡겨서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이 버스 이제 없이 맡기면 보조금을 가족들 임원들 싹 해놓고 월급 고액으로 해놓고 싹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리고 정비업체 정비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뉴스가 되는데 이런 것 비용들을 훨씬 이런 비용들을 막으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 요금을 인하하면서도 운영이 가능했다고 하고 정선군도 이번에 만성적인 버스 적자를 공영제로 돌려서 좀 용역까지 맞춰서 이제 시행을 2019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뭐 공영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재정 부담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남이나 강원도에서 작은 군 단위는 이미 공영제를 해도 추가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지금 입증도 됐고 시행도 되고 있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부터 먼저 공영제를 실시해 가면서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광역시나 중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투명해지고 운영이 투명성을 좀 높이면서 이게 좀 외부적으로 공개돼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달라붙어서 이거를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방식은 민간, 준공영, 공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재정 지원형에 지금 속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는 완전 공영을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 공영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네. 이 준공영제를 갖다가 좀 선택하거나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니 우리 전라북도가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근데 교수님 사실은 지금 보조금 이만큼 나가고 있는 상태가 준공영제 준공영제나 마찬가지. 근데 준공영제가 이 부정 부패나 비리의 온상으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전인가요? 그 버스 업체와의 유착해서 뇌물을 받고 이 비리를 농감해준 공무원,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 정도로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정치와 행정과
그리고 지역의 토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버스 운송업자들의 이 유착관계가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수익성만 따지는 민간 자본이 이 대중교통을 장악했을 때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 쪽에서도 제일 좋은 건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는 건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지자체의 의지와 그다음에 이 버스 회사들이 이 사업 허가권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 공영제 실현이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시민단체나 이 행정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 공영제 관련해서는. 오늘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 그렇죠. 벽지 노선 폐지, 뭐 보조금 문제에서 공영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마무리하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전북 시외버스 감축 뭐뭐다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 시내버스 감축, 버스 공영제가 답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랑 똑같아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생략하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전북 시외버스 노선 감축. 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인가라고 그냥 저는 다 말을 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할 전북도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 피해는 또 이제 교통약자 소외계층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북 시외버스 노선 감축, 전북도와 시외버스 회사의 교통약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토론이 너무 두서없었더라도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제공항의 가시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들의 2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추어 개항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공항 부지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죠. 어렵게 이룬 성과인 만큼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